직장암 선고를 받으면 환자들은 그 어떤 암보다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수술 후 항문 기능이 떨어져 배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27,877건의 대장암이 새로이 생겼는데요. 이는 국내 암 발생 3위에 해당하며 대장암 가운데 직장암은 총 17,747건으로 전체 대장암의 42.1%를 차지했습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합니다. 직장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경우 직장암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암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암입니다. 직장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과도한 음주, 육류 위주 식사가 꼽힙니다. 직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른 시기에 직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젊더라도 정기검진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장내시경 검진 지침은 50세부터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30, 40대더라도 한 번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은 항문 바로 전에 위치하고 또한 대변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에 암이 생기면 초기엔 증상이 없겠지만 종양이 커지면서 혈변이나 점액이 섞인 변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이 종양으로 인해 직장이 좁아져서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변이 잘 안 나와서 변비로 오해하기도 하고 뒤가 묵직하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혈변과 항문 덩이로 인해 치질로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치질은 직장이 아닌 항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항문관 안에 치액 덩어리가 붓고 처져서 배변 시 항문 밖으로 나오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양성 질환으로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직장 자체가 좁은 골반 안쪽에 있어 수술 때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직장 주위에는 전립선, 방광, 자궁, 질 등의 복잡한 장기가 인접해 있는데요. 최대한 암 조직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면서 배변 기능 등 중요 조직과 장기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하기에 수술이 까다롭고 정교해야 합니다. 직장암은 대장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서 대장암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다른 대장암보다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년 내 재발률이 25% 이상 보고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직장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복강내에 위치하는 다른 대장들과 달리 직장은 좁은 골반 안에 위치하여 전립선 등의 골반 내 장기들과 맞닿아 있고 주변으로 관련 신경들과 혈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암은 이러한 인접한 장기에 침범되기 쉽고 수술 후의 재발률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문과도 가깝기 때문에 수술 시 안전 경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술 후 문합 부위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합병증 발생률은 많게는 20%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초기 직장암의 경우는 바로 수술하지만 2기, 3기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엔 방사선 혹은 방사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술합니다. 직장암은 특히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암이 줄어들면 수술이 수월해지고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암을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은 인공 항문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암의 위치가 항문과 가까우면 안전한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과 함께 항문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인공항문을 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 기구와 술기가 발달하고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항문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항문 괄약근을 침범했다거나 방사선 치료 후에도 안전한 경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항문을 같이 제거하고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수술 후 안전하게 수술 부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공항문을 다는 경우를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합 부위가 항문에 너무 가깝다거나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골반이 좁은 남성의 경우에 더 인공항문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직장암은 의료진이 직장에 손가락을 직접 넣고 암을 만지는 직장 수지 검사로 발견해 진단할 가능성이 80% 정도 됩니다. 정확도가 더 높은 건 대장 내시경인데요. 내시경은 검사 중간에 용종이 보이면 용종을 그 자리에서 떼어낼 수 있고
암이 의심되면 조직을 떼어 조직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림프샘 전이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 등 암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CT, MRI를 찍어야 하는데요. 직장암은 간과 폐로 전이가 많은 편입니다. 직장암은 직장이 좁은 골반 내 위치하고 골반 내 장기들과 붙어 있어 대장암 중 수술이 가장 어려운 암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개복 수술로 수술이 시행되었고 복강경 수술이 도입된 이후에도 다른 대장암에 비해 직장암은 가장 늦게 복강경 수술이 활성화되었던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암의 7-80%를 복강경,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만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최소 침습 수술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암만 잘 제거된다면 최소 침습 수술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항문 기능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직장암은 항문과 가까울수록 수술이 어렵습니다. 직장과 직장 주변 조직들을 좁은 골반 아래까지 잘 박리하고 종양과 적당한 경계를 두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양학적으로 안전하고 항문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 술기는 복강경 수술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이러한 술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여 년간의 대장암 수술 통계를 보면 대장암 수술 중에서도 유독 직장암 수술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변을 저장했다가 배설하는 역할을 하기에 항문을 보존했다 하더라도 항문 괄약근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환자의 60에서 90%는 수술 후 변실금, 잦은 배변, 급박변 등의 배변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배변 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후 1, 2개월 동안은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혈당 음식이라도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회복 후에는 대장에 친화적인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꾸준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추적 검사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암 수술 후에는 변을 저장하는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변을 자주 보게 되고 봐도 많이 나오지 않고 가벼운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을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겠으며 이와 함께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을 병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뭉치고 장 운동을 일정하게 해주는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식습관 및 배변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항문 괄약근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항문 근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직장암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 선별 검사라는데 사실인가요? Yes. 일반적인 항암제 외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표적 항암제가 달라집니다. 진단 당시 전이가 있다거나 수술 후 추적 검사 중에 재발이나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제와 함께 표적 항암제를 병용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직장암 치료 후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나요? Yes. 직장은 골반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골반 안쪽의 비뇨 생식기계 장기들과 관련 신경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성기능 장애 및 배뇨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 해당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암에 걸릴 위험성은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을수록 커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팝콘, 감자튀김, 라면, 냉동 피자, 도넛 등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직장암 발생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을 굳게 만들고 산패를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육류는 줄이고 특히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저지방 유제품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규칙적인 운동은 장운동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잘 받고 특히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용종절제술 등을 통해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을 해서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